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막스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우연히 가게 된 한국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됐고, 한국의 이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목수로 일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부자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돈독하게 지내고 있죠. 저희의 대화 주제는 주로 늦둥이 손자인 벤트에 관한 거였는데요. 아직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 벤트는 큐브를 취미로 갖고 있는데 그 작은 손으로 커다란 큐브를 돌리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손자 벤트가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큐브 대회 참가를 위해 혼자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다소 황당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은 벤트가 속해 있는 큐브 동호회 팀에서 보호자를 선출해서 동행하기로 했다며 벤트도 부모와 떨어져서 이러한 단체 생활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아이의 독립심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후진국의 아들을 혼자 보낼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제가 젊었을 때 한국은 독일로 노동자까지 대거 파견했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고, 이런 나라에서 치안 따위는 기대할 수 없기에 저는 아들의 결정에 맹렬히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저를 그저 꼰대 취급할 뿐이었죠. 아버지,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한국 보고 후진국이라는 말을 하고 그러세요? 한국은 독일 못지않은 경제대국이고 치안은 독일보다도 훨씬 좋은 나라예요. 동호회에서 보호자 2명을 선출해서 아이들과 동행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말도 믿기지 않았고, 이런 안일한 아들의 태도 또한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아동납치 등의 범죄가 만연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치안도 안 좋은 한국의 벤트를 홀로 보낸다는 건가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벤트는 내가 데리고 가마. 어차피 5년 뒤에는 내가 모든 목수 일을 맡아야 하니 미리 경험하는 셈 치고 고생 좀 하고 있으렴. 그렇게 저는 아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대회까지 며칠이 남았음에도 무작정 한국으로 출발해버렸습니다. 저희는 대회 4일 전에 한국에 도착하게 됐고 벤트는 무척이나 신이 난 표정이었죠. 할아버지, 요즘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으로 해외여행 가는 게 인기예요.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어 너무 기뻐요. 확실히 한국은 공항부터가 제가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공항 노숙자들과 낡은 시설물들이 즐비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독일 공항들과는 달리 한국 공항에서는 노숙자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 청소 로봇과 짐꾼 로봇 등 거의 대부분의 일을 로봇들이 수행하고 있는 놀라운 기술까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50년 사이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몰라보게 달라진 한국의 모습에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시간도 꽤나 남았겠다. 저는 부산이라는 곳에 가보고 싶다는 벤트의 말에 따라 부산행 기차를 예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차표를 예매하면서 저는 이 나라가 꽤나 특별하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됐죠.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도 그렇고 기차역도 그렇고 한국은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로 대체해 놓았거든요. 한국 기차역은 키오스크라는 최신 기계를 수대나 배치해 놓은 상태였고, 이 키오스크는 카드 결제까지 가능한 놀라운 기능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기술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이라지만 아직도 키오스크 같은 최신 기계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그리고 키오스크가 있다고 한들 복제카드와 카드 도용 문제 때문에 현금만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문제를 전혀 겪고 있지 않는지 완벽한 기능의 키오스크를 여러 대나 설치해둬서 대단히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부산에 가려는 사람이 많은지 아무리 봐도 좌석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나마 보이는 좌석도 전부 따로 떨어져 있는 좌석이라 곤란했는데요. 아직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벤트를 홀로 앉히는 건 꽤나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키오스크 앞에서 고민을 하던 그때 어떤 한국인 커플이 다가오더니 영어로 말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마 이 한국인 커플은 제가 키오스크 조작법을 모를 거라 생각하고 도움을 주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손자와 함께 앉을 부산행 2인석 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칸에 앉아야 하는 자리밖에 안 남아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커플은 서로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더니 이내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저희는 바로 다음 시간에 부산행 기차를 타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급한 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자리를 예매하시면 저희가 예매한 서로 붙어 있는 자리로 바꿔드릴게요. 사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들이 제게 웃돈을 받고 자신들의 좌석을 판매하려는구나 싶었습니다. 유럽에서 휴일이나 명절날에 기차역을 가보면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끔 이런 식으로 같은 자리에 앉으려는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웃돈을 받고 자리를 교체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들에게 얼마를 지불하면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한국인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자리를 바꿔주는데 왜 돈을 받냐며 황당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어째서 생전 처음 보는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들은 당연한 걸 뭘 묻냐는 듯 어처구니 없어 하더니 이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노약자를 배려합니다. 노인은 우리의 과거이며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저희 또한 어렸을 때 비슷한 배려와 양보를 받으면서 자랐는데 이러한 양보를 되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고는 이들 커플은 거의 기차의 끝과 끝 자리에 앉아야 함에도 표정 하나 찡그리는 법 없이 자리를 바꿔주더군요.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돈 앞에서 기꺼이 인간성을 버리는 독일, 그리고 유럽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사이더라도 곤란에 처한 사람을 기꺼이 돕는 모습에 굉장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따뜻해진 마음으로 손자와 함께 자리에 앉게 되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기차는 노트북이나 책을 볼 수 있을 만한 책상뿐만 아니라 무료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구비해놓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승객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한국 기차의 모습은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혈안이 들어있는 독일의 기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독일의 기차는 최대한 많은 승객을 빠르게 운반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기차의 좌석 간격은 무척이나 좁고 콘센트 따위는 특실이 아닌 이상 절대로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장거리 기차라도 타는 날에는 휴대폰의 배터리가 전부 방전되어 가족들과 연락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이런 수많은 승객들 하나하나를 위해 기꺼이 전기를 내어줄 수가 있으며 사람들 간의 공간까지 확보해서 간이 책상까지 설치할 생각을 할 수 있던 걸까요? 저는 한국의 이런 편리한 시설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점점 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치닫는 사회 속에서 한국은 배울 점이 참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국인 커플의 배려 덕에 저와 벤트는 무사히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고 벤트는 바다가 그렇게나 보고 싶은지 숙소에 짐을 놓을 새도 없이 바다에 가자며 재촉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걷게 된 부산 바닷길은 정말 놀랍더군요. 부산이라는 도시는 바다와 산과 공원이 어우러져 엄청난 장관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잠시 들른 수변공원에는 쥐나 벌레 한 마리조차 볼 수 없던 걸로 보아 한국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허투루 관리하지 않는구나 싶었는데요. 유럽은 공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해변에서조차 쥐와 쓰레기가 들끓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만 하며 자원봉사만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한국은 바다뿐만 아니라 공원조차 놀랍도록 청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이 나라는 사회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어쨌든 벤트는 바다를 보자마자 뛰어들었고 저는 그런 사랑스러운 손자를 보며 모래사장에서 간만에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유도 잠시 저는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한국인들은 자신의 짐을 지키는 사람도 없이 모든 일행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변가에는 주인 없이 내팽개쳐져 있는 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무도 짐들을 훔쳐가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독일에서는 들고 있는 짐도 뺏어서 훔쳐가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런 해변가에서는 일행끼리 교대로 짐을 맡거나 가게에 돈을 지불하고 짐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발 가져가 달라고 애원을 하는 듯한 충격적인 행동을 함에도 아무도 물건을 건들지 않는다는 점은 정말 놀라웠죠. 어쨌든 그렇게 바다와 수산시장, 전통시장 등 손자와 함께 부산의 이곳저곳을 즐긴 저는 시합 이틀을 남기고 큐브 대회가 열리는 인천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와서 숙소에서 재정비를 할 때쯤 벤트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질러대는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제 큐브 주머니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부산에서 큐브를 꺼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벤트의 말에 기억을 더듬어 본 결과
저는 벤트가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서 큐브 연습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벤트는 부산역에서 내릴 때 기차에 큐브 주머니를 두고 내린 것이죠. 가방 안에 큐브만 따로 보관해 놓은 주머니를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부산에서는 큐브를 사용할 일이 딱히 없었다 보니 나중에서야 분실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인천에 도착해버렸고 큐브들을 분실한 지는 이틀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잃어버린 큐브는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고 지금 당장 선수용 큐브를 구할 수도 없으므로 대회 출전도 불가능해졌다는 뜻이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벤트는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손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내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가 탔던 기차 고객센터에 전화해보기로 했거든요. 사실 다시 찾을 가능성은 0%에 가까웠어요. 저희가 잃어버린 선수용 큐브들은 꽤나 비싸거든요. 분명 누군가 주워가서 팔아버렸겠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기대 없이 전화를 걸었는데 고객센터 측에서는 잠시 확인해본다고 하더니 이내 놀라운 이야기를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게 당신의 큐브였군요. 큐브는 저희 회사의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혹시 급하게 필요하신 건가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단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도 놀랐지만 큐브가 분실물 보관함에 있다는 점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큐브는 독일에서 꽤나 인기 있는 취미고 중고로도 쉽게 팔리는 물건이라 소매치기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금 전환이 무척이나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큐브를 다시 돌려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승객들, 하물며 철도 승무원이나 분실물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얼마든지 훔칠 기회가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독일에서는 분실물을 따로 보관하는 곳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돌려주는 사람이라곤 없고 그저 훔치는 놈들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이런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독일 버스에서 지갑을 두고 내린 적이 있고 1시간 만에 알아차리고 버스 터미널로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버스 기사가 황당한 발언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 지갑은 1시간 전까지만 네 거였지. 지금은 내가 주었으니 내게 된 거잖아. 내 물건을 무료로 줄 수는 없으니 내게 10만 원을 내놔. 그러나 이런 황당한 논리에도 주위에 있는 버스 직원들은 전부 다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저는 버스 기사에게 돈을 뜯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시민의식이 바로 독일의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독일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그저 멍하니 직원의 목소리만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직원은 제게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머물고 있는 숙소 이름을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준다고 했고 이 경우 3일 정도가 걸린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부산에서 인천으로 가는 기차의 승무원에게 물건을 맡겨둘 테니 인천공항 기차역 고객센터에서 직접 받으라는 거였죠. 한국은 기차마다의 효율적인 연계 시스템이 있기에 이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비용은 무료라는 정말 황당한 말까지 건넸는데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시스템인지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넘볼 자가 없을 정도로 빠른 택배 시스템을 가진 독일도 이 정도 거리에서 택배를 받으려면 2주는 걸릴 테고 독일에서는 아무리 효율적인 교통연계 시스템이 있어도 절대로 남을 위해 이 정도의 선행 따위는 베풀어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저 내가 맡은 업무는 따로 있어. 나는 당신이 칠칠치 못하게 흘린 짐 따위를 찾아주려고 여기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그런 바보 같은 부탁 따위는 집어치우고 여기로 와서 직접 가져가도록 해. 아, 당연히 보관료를 지불하는 것도 잊지 말고라며 조롱만 당할 뿐이겠죠.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벅차오르는 감정을 겨우 다잡으며 시간이 얼마 없으니 내일 당장 기차역으로 가겠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벤트는 그제야 표정이 밝아지며 울면서 웃는 다소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데 저는 손자가 무사히 대회를 참여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뻤죠.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큐브 꾸러미를 찾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큐브 대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회에서 열심히 큐브를 돌리는 손자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제 손자이지만 실력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이건 도저히 국제대회에 참여할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벤트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고 결국 시합이 끝난 후 제게 무안한 표정을 지으며 사실대로 실토하더군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사실 저 한국이 너무나도 가보고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들 한국에 가봤다고 했는데 아빠가 바쁘다며 자꾸만 한국 여행을 미루셨거든요. 그랬습니다. 벤트에게 국제대회 수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는 그저 한국 여행이 하고 싶었고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를 참여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의 아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말썽쟁이 손자의 모습에 기가 찼고 그렇게 시합이 끝난 후에도 한국 이곳저곳을 원 없이 구경시켜준 뒤에야 다시 독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벤트를 위해 한국으로 간 거지만 한국 여행을 할수록 오히려 제가 이곳에서 영감을 받고 힐링을 하고 있다고 느꼈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50년 만에 이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저 또한 한국을 본받아서 늙어서 못한다며 쉽게 포기하지 말고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자와 함께 온 한국에서 충격을 받았던 독일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